미국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아니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금 이 순간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21세기 팝의 여왕이라 불리는 비욘세의 공연이 경기 일정 때문에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2월 21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개막전,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려온 그날, 로스앤젤레스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 주변은 지금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이 소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단지 리오넬 메시라는 축구의 신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언론과 공연 기획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는 메시 때문에 물러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파도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티켓 가격이 미국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슈퍼볼을 넘어서고 심지어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공연 일정까지 뒤흔들어버린 초유의 사태. 149년 축구 역사상 아시아 출신의 선수가 미국 본토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토록 완벽하게 마비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의 충돌이며 우리가 알던 상식이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티켓 전쟁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손흥민 선수의 충격적인 영향력,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장 대관 포기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공개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걷잡을 수 없이 뛰게 만들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월 초 티켓 예매 사이트가 열리던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개막전 티켓이 오픈되는 순간 서버는 단 0.4초 만에 다운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메시가 있고 손흥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겠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서버가 복구된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재판매 사이트, 즉 리셀 마켓에 올라온 티켓 가격을 본 현지 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골대 뒤 선수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장 저렴한 좌석의 가격이 무려 $2,500, 우리 돈으로 약 330만 원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선수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벤치 바로 뒷좌석, 일명 다이아몬드석의 가격은 실시간 경매를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10,000, $20,000를 넘어 마침내 $50,000, 우리 돈으로 약 6,60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이 감이 오십니까? 이는 지난 2월 열린 미국 프로미식 축구 결승전 슈퍼볼의 VIP 티켓 평균 가격을 명백히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야구나 농구, 미식 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스포츠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메시가 격돌한다는 이 하나의 사실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스포츠 권력 지도를 단 하루 만에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현장의 긴박함은 수치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현지 교민의 제보에 따르면 경기장이 위치한 엑스포지션 파크 주변은 이미 텐트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열리려면 아직 며칠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경기장 주변을 점거하다시피 하며 노숙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해당 경기장 인근 혹은 경기장 부속 시설을 활용해 대규모 프로모션 공연을 기획하고 있던 한 대형 기획사가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대관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현지 연예 매체들은 이 공연의 주인공이 비욘세급의 초대형 아티스트였다고 암시하며 대관 포기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기 당일 해당 구역의 보안 비용과 보험료가 평소의 50배로 책정되었다. 수만 명의 인파가 경기장으로 몰릴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어떤 아티스트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공연을 강행할 수 없다. 손흥민과 메시라는 두 태양이 뜨는 날, 다른 별들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상상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 22,000석의 관중석은 이미 매진을 넘어 폭발 직전입니다. 안표상들은 부르는 게 값이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고 헐리우드의 스타들조차 티켓을 구하지 못해 구단주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미국은 이토록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축구를 잘해서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슈퍼볼의 티켓값을 넘어서는 이 기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지의 반응을 다각도로 분석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스포츠 칼럼니스트 빌 시몬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메시를 보며 신을 느낀다. 하지만 손흥민을 보며 우리는 영웅서사를 느낀다. 아시아에서 온 소년이 유럽의 텃세를 이겨내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뒤 이제 미국 땅에서 축구의 신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 미국인들은 이런 언더독의 반란,
그리고 완성형 리더의 모습에 미치도록 열광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서사이자 장르입니다. 척장인 인터 마이애미의 타타 마르티노 감독의 인터뷰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메시의 컨디션을 묻는 질문에 엉뚱하게도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메시를 막는 전략, 물론 준비했다. 하지만 내가 어젯밤 잠을 설친 이유는 메시 때문이 아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그가 양발 중 어느 발로 슈팅을 할지 예측할 수 있는 수비수가 우리 팀에, 아니 이 리그 전체에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공간을 지배하는 유령과도 같다. 심지어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이자 세계적인 축구 아이콘인 데이비드 베컴조차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컴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텅 빈 경기장 사진을 올리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메시를 미국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이 경기를 전쟁으로 만든 것은 손흥민이다. 로스앤젤레스의 공기가 다르다. 내 현역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압박감이다. 베컴의 이 발언은 즉시 30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149년 축구 역사상 상업성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 선수가 티켓 파워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현지 경제지 포브스는 이번 개막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며 흥미로운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FC 구단의 가치가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했으며 이번 개막전 단 한 경기로 창출되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약 2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헐리우드 유명 배우 톰 홀랜드가 최근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는 열렬한 토트넘 팬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 친구인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묻는다. 톰, 너 소니랑 친하지? 티켓 좀 구해줄 수 있어. 그들은 축구 룰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소니가 있는 그곳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 비욘세 콘서트보다 더 가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처럼 손흥민의 존재감은 스포츠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공연장 대관이 포기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 모든 자본, 모든 관심이 오직 한 사람, 손흥민이 서 있는 그 잔디 위로 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티켓값이 슈퍼볼을 넘어서고 공연장이 문을 닫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줄을 서는 이 상황. 보통의 선수라면 엄청난 부담감에 짓눌리거나 혹은 자신의 스타성에 취해 거만해질 법도 합니다. 그 순간 경기 전 공식 훈련장에서 포착된 손흥민의 모습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야말로 왜 그가 월드클래스를 넘어 존경받는 리더인지를 명백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팬들이 훈련장 펜스 너머에서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동료 선수들은 쏟아지는 관심이 부담스러워 서둘러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채로 펜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안전을 우려해 제지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땡볕 아래서 기다린 팬 한 명에게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지 기자가 찍은 영상 속에서 손흥민은 티켓을 구하지 못해 울먹이는 한 어린아이 팬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아이는 표가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5만 달러까지 치솟은 티켓값. 평범한 가정의 아이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훈련용 저지를 벗어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없이 서툰 영어로 주변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손흥민은 구단 측에 할당된 자신의 가족 초청석 티켓을 그 자리에서 아이와 아이의 가족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ESPN의 베테랑 기자는 생방송 도중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티켓값 5만 달러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슈퍼볼을 넘었다며 자본의 논리로만 이 경기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5만 달러짜리 티켓보다 더 비싼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티켓값이 폭등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상처받을 팬들을 먼저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세상은 돈의 액수로 그를 평가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으로 세상에 응답했습니다. 공연장 대관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몰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 전체가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인간미와 실력의 아우라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앞둔 라커룸, 주장 완장을 차는 그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메시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만 손흥민은 그 재능 위에 더씹혀진 땀과 눈물, 그리고 배려로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티켓값이 얼마가 되든, 관중석이 얼마나 꽉 차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을 보러 온 저 수만 명의 눈동자에
그리고 조국에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펼치는 것. 이제 2월 21일 결전의 날이 밝아옵니다. 휘슬이 울리면 5만 달러짜리 티켓도, 비욘세의 공연 취소 소동도, 화려한 조명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오직 잔디 위를 달리는 22명의 선수와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두 개의 별, 메시와 손흥민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봅니다. 하지만 한 선수의 영향력이 거대 자본의 흐름을 바꾸고 문화계의 일정을 뒤흔들며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팬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은 결코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저 공놀이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사태는 이것이 단순한 공놀이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 기적 같은 행보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전 세계의 중심에서 어떻게 존중과 경외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비욘세의 공연마저 멈춰 세운 남자, 슈퍼볼의 열기를 뛰어넘은 남자, 그러면서도 소년 팬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는 남자.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골을 넣을지, 어떤 세레머니를 할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는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로스앤젤레스라는 거대한 도시를 자신의 발 아래 두었으니까요. 지금 미국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부, 법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국회의사당 내셔널 스태추어리 홀의 200년 철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폐쇄적이라 불리는 공화당 의원들마저 입을 모아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이 믿기 힘든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전쟁 영웅도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축구 선수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미국 내 유력 언론과 워싱턴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LAFC의 홈구장이 아닌 워싱턴 D.C.의 상징적인 구역에 손흥민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조형물, 즉 동상 건립을 추진하자는 법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을 잘 차서일까요? 아닙니다. 골을 많이 넣어서라면 메시나 호날두의 동상이 먼저 세워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지금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축구 그 이상의 가치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미국 땅에서 그들이 잊고 지냈던 가장 순수한 리더십과 희생의 가치를 손흥민이라는 이방인이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국뽕 영상이 아닙니다. 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를 통틀어 전례 없는 예외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추적하는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워싱턴의 비밀 회의록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시작은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비공개 청문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과 미국의 미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자리는 지루한 통계나 나열하고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한 노년의 의원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 이민자 정책에 가장 배타적이고 미국의 전통을 중시하기로 유명한 강성 보수파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꺼낸 말은 장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10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가치들, 겸손,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이것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우리 미국인이 아닙니다. 바로 LAFC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LAFC의 지난 경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탈진에 쓰러진 동료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물병을 건네며 정작 본인은 가장 늦게 라커룸으로 향하는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인종, 빈부, 이념의 갈등으로 찢어진 이 거대한 나라에서 손흥민은 기묘하게도 모든 계층을 통합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백인 상류층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품격에 반했고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에 오른 그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LA 지역지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 다니는 아메리칸 드림의 교과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그에게서 우리가 잃어버린 미국의 혼을 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상 혹은 기념비 건립 추진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자신들의 정신적 결핍을 채워주는 한 영웅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이자 절박한 구애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리더십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4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그 발로
가장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팀을 구해낸 그 장면. 미국인들은 그 장면에서 캡틴 아메리카보다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영웅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베컴.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인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LA 갤럭시에서 뛰었고 동상을 받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받은 사랑은 스타로서의 사랑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이 받고 있는 사랑은 존경이다. 만약 미국 의회가 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해도 나는 기꺼이 그 법안에 서명할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베컴의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베컴이 자신의 후배이자 경쟁팀의 에이스를 위해 이토록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전설 티에리 앙리의 반응입니다. 그는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하지만 손흥민의 동상 건립 이슈에 대해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동상을 세운다고?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전쟁이 아니라 예술이자 감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의 미소, 그리고 그의 눈물은 국경을 넘어 모든 인간의 심장을 건드린다. 이것은 외교관 100명이 10년 동안 할 일을 혼자 해낸 것과 같다. 명백히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이후 미국 내 유소년 축구 등록률은 전년 대비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 가정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 가정의 아이들이 등 뒤에 SON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잔디밭을 뛰어다닙니다. 경제적 효과는 더 놀랍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이른바 소니코노미는 연간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주목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내 손자는 정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볼 때면 눈을 빛낸다. 손흥민이 넘어진 상대 선수를 일으켜 세울 때 내 손자는 페어플레이가 무엇인지 배운다. 우리가 교과서로 가르치지 못한 도덕을 그가 가르치고 있다. 동상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세워줘야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 선수의 동상을 국회의사당 근처나 국가적 상징 공간에 세우는 것은 무리다라는 신중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문을 단숨에 잠재운 것은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 폭우가 쏟아지던 LAFC의 프리시즌 원정 경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미 승패가 기울어진 상황, 감독은 부상 방지를 위해 손흥민 선수를 벤치로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스타 선수라면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몸을 녹이거나 불만 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계 카메라에 잡힌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전 미국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벤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테크니컬 에어리어 라인 끝까지 걸어나가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아직 뛰고 있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카메라는 관중석을 비췄습니다. 비에 젖은 채 자리를 지키던 수천 명의 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컥해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세계 최고의 스타지만 팀을 위해서는 기꺼이 비를 맞으며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그 태도. 이 장면이 전파를 타자 워싱턴의 기류는 급변했습니다. 저런 리더십이다. 우리가 찾던 리더십이 바로 저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의 관계자가 손흥민 선수 측에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을 건립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왜 월드클래스인지 그 인성의 끝을 보게 됩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지만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제 동상을 세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잔디 구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동상으로 남는 것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남고 싶습니다. 이 거절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역설적으로 동상 건립 여론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더 높아지는 동양적 미덕의 정수를 본 미국인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현인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수층이 그토록 손흥민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부와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것은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가장 숭상해왔지만 자본주의의 탐욕 속에 잃어버렸던 청교도적 정신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상 건립은 보류될지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다른 방식의 예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날 제정이나 그의 이름을 딴 청소년 재단 설립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예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의 도움은 높고 거대합니다. 그곳에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멸의 역사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차가운 청동상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곁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위대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동상은 세월이 지나면 녹슬고 부식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존경심은 영원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소년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어떻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심장부를 감동으로 녹여냈는지 말입니다. 149년 메이저리그 사커 역사상, 아니 미국 스포츠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그를 인정하려 했던 것은 그가 공을 잘 차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인간의 품격이 국경과 인종, 이념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 미국 워싱턴이 사랑했던, 그리고 전 세계가 존경했던 단 하나의 캡틴이 있었다고.